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생명체가 호랑이였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기 전 전통 사회에서 호랑이는 무적의 맹수였지요. 그 호랑이를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794강입니다. 오늘은 범호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범호자입니다. 범호자는 범을 의미하지요. 호랑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범호자는 호피무늬 호자와 사람인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호피무늬 호자는 호피무늬죠. 호랑이의 겉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붓으로 사용될 때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인자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호자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게 범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범은 사실상 사람이 볼 수 없는 맹수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얼마든지 호랑이를 볼 수 있죠. 동물원에 가면 철장에 갇힌 호랑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만나는 것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범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범을 만났다면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냥 온전히 살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범호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범호자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게 범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범은 사실상 사람이 볼 수 없는 맹수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담호호지가 있습니다. 담호호지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는 뜻이죠. 이야기에 옳은 사람이 마침 그 자리에 나타났을 때 이르는 말이지요. 그리고 호의나 호환이랄 때 범호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범호자는 셋단자 187강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셋단자 187강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심자인 범호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범호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부르짖을 호자입니다. 부르짖을 호자는 부르짖다는 뜻이 있죠. 부르짖다는 것은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여 소리 높여 크게 떠드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을 호자는 이름 호자와 범 호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이름 호자는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고 범 호자는 범을 말합니다. 호랑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짖을 호자는 범처럼 이름을 불러서 부르짖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랑이를 부르듯이 크게 이름을 부르는 그 모양이 부르짖을 호자입니다. 호랑이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크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소리를 지르는 그 모양이 부르짖을 호자입니다. 이렇게 있는 목청껏 크게 떠드는 이 모양이 부르짖을 호자인 것이죠. 부르짖을 호자는 범처럼 이름을 불러서 부르짖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랑이를 부르듯이 크게 이름을 부르는 그 모양이 부르짖을 호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호활백만이란 말이 있습니다. 호활백만은 말로는 백만 군사라 떠벌리지만 실상은 초라하여 얼마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번호나 구호할 때 부르짖을 호자가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옷그릇 호자입니다. 옷그릇 호자는 옷그릇을 의미하고 호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호박은 보석 중의 하나입니다. 옷그릇은 범의 모양을 한 옥으로 만든 그릇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옷그릇 호자는 임금왕자와 범호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임금왕자는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고 범호자는 범입니다. 호랑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그릇 호자는 임금에게 범이 옷그릇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옷그릇은 임금에게 산중의 제왕인 범같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임금이 사용하는 물품은 모두 다 고급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옷그릇은 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야 아무라도 좋은 그릇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사회에서는 임금이 쓰는 물건을 일반 백성도 같이 쓰지는 못합니다. 그중 하나가 옷그릇인 것입니다. 옷그릇 호자는 임금에게 범 같은 존재가 옷그릇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옷그릇은 임금에게 산중의 제왕인 범같이 특별한 존재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아주 귀한 물건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해오배가 있습니다. 해오배는 쓰르라미와 거미의 형상을 아로새긴 술잔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형상은 술을 경계하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리고 호박에서도 옷그릇 호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범호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범표자입니다. 범표자는 범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범표자는 범호자와 터럭삼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범호자는 범이지요. 호랑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터럭삼자는 터럭입니다. 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표자는 털이 난 범이 범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에 털이 선명하고 멋진 수염을 가진 범을 이루는 말입니다. 범 중에서도 그 풍채가 화려한, 풍채가 멋진 그런 범이 있죠. 그런 범을 범표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저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느껴지는 그런 풍채 좋은 범이 있습니다. 이런 범을 범표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범표자는 털이 난 범이 범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에 털이 선명하고 멋진 수염을 가진 범을 범표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병표가 있습니다. 병표는 호랑이를 달리 이르는 말이죠. 그리고 표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표형은 아름다운 광채가 찬란히 빛난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갈마들 채자입니다. 갈마들 채자는 갈마들다는 뜻이 있죠. 갈마들다는 서로 번갈아 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마들 채자는 지범자와 범호자와 갈착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지범자는 집을 의미하는 것이고 범호자는 범입니다. 호랑이죠. 갈착자는 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마들 채자는 범이 집에 있다가 가다가 하며 갈마들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과 밖을 번갈아 들며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그 모양을 갈마들 채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분명히 산속 깊은 곳에 있는지 알았더니 어느새 집 앞에도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인 것이죠. 그만큼 호랑이의 존재를 무서워했다는 증거도 되는 것이죠. 다른 짐승들도 산중 깊은 곳에 있다가 집 앞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호랑이가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죠. 느낌이 다릅니다. 갈마들 채자는 범이 집에 있다가 가다가며 갈마들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과 밖을 번갈아 들며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그 모양을 갈마들 채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조체모개가 있습니다. 조체모개는 아침에 갈았는데 저녁에 다시 고친다는 뜻이죠. 벼슬아치를 너무 자주 갈아치움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체나 채신이라 할 때 갈마들 채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범호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빼앗을 치자입니다. 빼앗을 치자는 빼앗다는 뜻이 있죠. 빼앗다는 것은 남의 것을 억지로 제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 빼앗을 치자는 옷 의자와 집 엄자와 범호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옷 의자는 옷을 의미하는 것이고 집 엄자는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범호자는 범이지요. 호랑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빼앗을 치자는 범이 집에서 옷을 빼앗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범이 집에 들어와서 사람의 옷을 입고 행세하는 그 모양을 빼앗을 치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범이 집에 들어오면 옷 뺏기는 게 문제가 아니죠. 내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우리 집에 들어왔다 치면 그 사람은 도망치기 바쁜 것이죠. 그렇게 되면 범은 그 집에서 주인 행세를 합니다. 멋진 옷도 입어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겠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동화나 설화 속의 이야기 같은 상상 속의 일입니다. 그러나 옛날 전설에 보면 호랑이가 사람 옷을 입고 행세하는 그 모양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호랑이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 치면 호랑이가 우리 집에 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주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거의 당연한 것처럼 내 물건을 빼앗는 그 모양이 빼앗을 치자입니다. 빼앗을 치자는 범이 집에서 옷을 빼앗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범이 집에 들어와서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 행세하는 그런 모양을 빼앗을 치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혼상백지가 있습니다. 혼상백지는 혼을 잃고 넋을 빼앗는다는 뜻이죠. 몹시 놀라서 넋을 놓은 모양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치탈이나 치직이라 할 때 빼앗을 치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794강으로서 범호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